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핸드 애드온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노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보자고요. 네, 새로운 BP야 핸드 프로젝트를 열어줬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 스크립트 창의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실행 버튼, 실시간 모션 트래킹을 하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시켜줬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통신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에 있는 사용 설명서는 오른쪽 우측 아웃라이너 창에서 비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손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이동하는 게 지금 잘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스크립트 창은 닫겠습니다. 닫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타겟은 지워줄게요. 지우고 요거를 원점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영역을 절반으로 나눈 다음 좌측의 화면을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에서 그룹 아웃풋을 삭제를 하고 바깥쪽에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룹 아웃풋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드를 연결을 하고 이 사이즈 값은 따로 빼가지고 한 10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10 넣어주고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그리드를 구성하는 이 버텍스 개수도 따로 빼주겠습니다. 인티저로 뺀 다음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방금 그룹 인풋에 잘못 연결이 돼서 하나가 생겨버렸는데 이것 좀 지우고 갈게요. 됐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리핏 존을 만들게요. 리핏 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연결을 끊은 다음에 리핏 존 사이에 조인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넣고 그리드를 조인 지오메트리에 연결하고 리핏 존의 아웃풋을 그룹 아웃풋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에서 가져오는 부분에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넣어 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게요. 실린더를 만드시고 요거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 실린더 값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버텍스 개수는 64로 2배로 올려줄 거고 뎁스는 0.1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좀 타원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을 할 거고요. 스케일 값을 살짝 조작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밀어줄 거고요. 1 밀어줄게요. 그리고 X축으로, 아니 Y축으로 살짝 돌려주겠습니다. X축으로도 돌려주셔도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놨고 이제 여기에다가 리핏존의 인덱스를 만들어 줄게요. 매스 노드 하나 만드신 다음에 리핏존의 빈 소켓을 연결하시고 매스를 1씩 더해주는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멀리 보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핏존의 인덱스와 그리드 인덱스를 비교를 해서 하나씩 각각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인덱스를 가져오시고 컴페어 노드에서 이퀄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인덱스 값을 b에다가 연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값을 셀렉션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러면은 리핏존을 하나씩 늘릴 때마다 그리드 인덱스에 맞는 개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 그리드의 개수를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도메인 사이즈를 이용을 할게요. 도메인 사이즈 노드를 연결을 하고 포인트 카운트를 이터레이션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인티저 값을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근데 늘릴 때마다 얘들이 크기가 줄어들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거를 조작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스 노드를 구성을 해줄 겁니다. 버텍스 개수에 이를 더해준 값을 이용해서 이 총 길이를 나눠줄게요. 그리고 이 값을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사이즈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멀티플라이라던가 디바이드 노드 이용해서 적당하게 값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인티저 값을 늘리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바로바로 적절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복사를 해줄게요. duplicated elements를 연결을 하시고 이거를 포인트가 아니라 인스턴스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어마운트를 4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rotate instance 노드를 연결을 할 거고요. 인스턴스 노드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로테이션 부분을 조작을 해서 돌려줄 겁니다. 인덱스 값에다가 멀티플라이로 적당한 값을 곱해줄 거예요. 파이를 2로 나눈 값을 한번 곱해주고 또 멀티플라이로 왜 자꾸 이게 나올까요?
멀티플라이로 잠시만요. 왜 이러지? 멀티플라이로 요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요거를 컴바인 XYZ 노드를 한번 거쳐서 Z축에만 영향이 가도록 만든 다음에 로테이션에 적용을 해 줄게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 멀티플라이 노드 값을 0을 주면은 완전히 닫혀 있게 되고 1을 주면은 완전히 펼쳐지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이 노드를 값을 변경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중요한 노드니까 색상을 빨간색으로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 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시고요. 여기에서 이 사이에다가 한 개의 노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도메인 사이즈는 아래로 내려 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뮬레이션 존을 만들 거고요. 이 그리드가 바로 인스턴스 온 포인트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시뮬레이션 존을 한번 거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재배치해 주고요. 일단은 바뀐 게 없죠. 시뮬레이션 존에 아무것도 안 넣어줬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에 우선적으로 각각의 인스턴스가 가진 위치와 손의 위치 간의 그 차이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줄게요. 디스턴스 값을 만들어 줄게요.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디스턴스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한번 스프레드 시트를 봐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쪽에 가면 있겠죠? 이렇게 디스턴스 변수가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위치 값을 계산을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손의 위치 값은 여기 있고요. 이걸 일단 가져와서 디스턴스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는 각각의 포지션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노드를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디스턴스 값을 여기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각각 다른 값이 들어가고 손을 움직여 보시면 실시간으로 어트리뷰트가 계속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제가 여기 있는 값을 0과 1로 조작을 할 거기 때문에 디스턴스 값을 이용해서 0과 1 사이로 움직이는 그런 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스토어 네임 어트리뷰트를 또 만들어 주고요. 얘는 로테이션과 관련이 있으니까 R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가져오시고 여기에는 디스턴스를 일단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여기에는 R을 넣어 줄 거고 R 값을 그대로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에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 중간에다가 매스 노드를 연결을 하시고 지금 보면은 R 값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디스턴스 값이 일정 값 이하라면 그러니까 손의 위치와 가깝다면 R 값이 1로 증가하고 손의 위치가 좀 멀다 그러면은 R 값이 0에 가까워지도록 해주겠습니다. 디스턴스 값을 특정 값보다 작은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렌 노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잠깐만요. 노드를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레스 된 노드를 연결을 하고 한 3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노드를 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 스위치 노드를 플로트로 바꿔줄게요. 트루일 때는 그러니까 가까울 때는 0.1씩 그리고 펄스일 때 멀 때는 마이너스 0.1씩 더해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 있는 add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안 되니까 클램프 노드를 이용해서 범위 값을 제한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R 값이 0과 1 사이에서 잘 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값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임드 어트리뷰트로 가져오시고 R 값을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잘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손의 위치 값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 스케일 값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네, 이 정도면은 좋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매테리얼을 한번 넣기 전에 손의 위치 값에 따라서 또 돌아가게 재밌는 인터랙션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 사이에다가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네임드 어트리뷰트로 디스턴스 밸류를 가져와 줍시다. 그리고 이 값을 적절하게 곱해주고 멀티플라이를 해주고 이거를 컴바인 XYZ에서 Z에만 연결을 한 다음 로테이션에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 값을 또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봤을 때 좀 재밌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 않네요. 네, 지금 왜 그런지 봤더니 여기 철자가 틀렸죠?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뒤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값이 너무 크네요. 요거를 줄여 주겠습니다. 네, 1 정도면은 충분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매테리얼을 적용을 시켜 줄게요. 큰 매테리얼 노드를 연결을 해 주시고 매테리얼을 맨 마지막에 있는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매테리얼을 연결을 해 줄게요. 그리고 쉐이더 에디터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매테리얼을 클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시트는 보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닫아 줄게요. 자, 한번 얘를 봐볼게요. 어트리뷰트에서 그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값을 사용을 해봅시다. 0과 1 사이의 값이 조작하기 편하니까요. 이렇게 가져오시고 팩터 값에 컬러 램프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거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게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인스턴스여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색상은 뭐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이렇게만 주면은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 사이에다가 믹스 노드를 만들어 줄게요. 믹스 컬러 노드를 넣으시고 연결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믹스가 아니라 컬러 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인포 노드를 만드신 다음에 이 랜덤 값을 뒤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벡터를 적당하게 크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램프 색상을 적절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알아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손으로 움직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재미난 인터랙션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레더리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빛이 없으니까 이런 화면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간단하게 선라이트보다는 그냥 에리어 라이트로 주겠습니다. 적당하게 크게 키우고 세기도 한 100 정도로 줄게요. 네, 지금 전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줄여줄게요. 너무 줄인 것 같네요. 적당하게 다시 바꿔주고 조금만 더 줄여주겠습니다. 조금만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좋은 것 같네요. 이제 배경 색상이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완전히 검정색으로 하던가 다른 단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도 영향이 가버리게 되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쉐이더 노드 에디터에서 오브젝트를 월드로 바꿔줄 거고요. 백그라운드를 하나 더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이 두 개를 믹스 노드로 섞어줄 거고요. 라이트 패스 노드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서 카메라 레이를 이 팩터 값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경 색상을 아무리 바꾸셔도 이렇게 오브젝트에는 아무런 연관이 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요 두 번째 있는 값을 좀 바꾸면은 오브젝트에 영향이 가는 빛을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얘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고 얘가 배경 색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거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